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2단원 스포츠 수행 중에 스포츠와 경쟁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에서 127페이지입니다. 학생 목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이 가치를 배우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뭐 글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경쟁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간다. 경쟁에는 여러 의미의 경쟁이 있어요. 뭐 영역형 경쟁, 축구, 농구와 같은 것들도 있고 네트형 경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팀 스포츠나 이런 것들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겪어봐야 돼.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어렵죠. 말 한마디 하고 나의 말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운동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게 어렵죠. 집단에서. 하지만 이런 가치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점차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을 처음 겪어서 닥쳐 하려고 하면 한 번 엎그러진 물을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우린 여기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 수평적인 관계잖아, 친구들끼린.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수직적인 관계가 됐을 때, 회사에서, 그리고 어느 집단에서 관계가 됐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쟁 활동에서 배우고, 그리고 팀을 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영역 경쟁 중에도 네트형 경쟁 활동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것들 경기 방법 규칙, 익히기, 공격 수비 전략, 전술 발휘하기, 배드민턴 경기하기. 오늘의 목표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붙여줄 거예요. 영상은 이용대 선수와 이호정 선수가 2008년에 결승전한 경기를 보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스포츠 경쟁의 의미와 가치. 의미로는 경기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경기 규칙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이 승패를 겨루는 활동, 그리고 스포츠 경쟁의 가치로는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페어플레이 정신과 경기 예절 등을 배운다.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우리 경쟁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예절을 배운다고 하죠. 운동은 해. 근데 과도한 경쟁으로 통해서 경기 예절이 바닥이야. 승질을 내. 자기 감정 표현을 격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해. 혹은 배드민턴 칠 때 네트 위에서 악수를 안 하고 아래로 한다든지 예절이 있으니까 경기 예절이 배드민턴 셔틀콕을 바닥에 떨어진 걸 밀어서 아래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 예절을 얘기하겠죠. 팀 전체가 전략과 전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동심과 희생정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경쟁의 가치, 경기를 통해 예절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기르고 페어플레이 정신과 판단 능력 향상, 팀워크와 희생정신을 함양하며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 경쟁의 의미와 가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스포츠 경쟁이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총합적인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드민턴의 수행. 배드민턴은 네트가 설치된 사각 코트에서 라켓을 이용하여 셔틀콕을 치며 경기를 펼치는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죠. 경기 규칙과 방법. 경기 종류는 단식, 남녀 단식, 그리고 2명 이상 하는 혼합 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배드민턴 학교에서 알려줄 때
단식으로 알려주지 않고 복식으로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배웠어. 나가면 단식은 거의 안 쳐. 1대1 경기는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활체육에서는 2대2 혼합복식을 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알려주는 겁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한 세트는 21점을 먼저 득점해야 한다. 그리고 세 경기 총 3세트를 하는데 그 중에 전체 경기 중에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한다. 그리고 세트가 끝날 때마다 1세트 끝나고 코트 교체, 2세트 끝나고 코트 교체한다. 그러면 선생님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세트는 어떻게 코트를 교체해요? 3세트가 갔어. 혹시나 그러면은 코트 점수가 누가 먼저 11점을 득점하게 되면은 코트를 교체하게 됩니다. 올바른 서비스 방법은 서버와 리시버는 양쪽 서비스 코트 안에서 대각선으로 서브합니다. 이 말은 내 점수가 0 혹은 짝수일 때는 오른쪽, 코트의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 점수가 홀수면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서브를 하게 됩니다. 경기 방법 규칙입니다. 코트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폴트와 렛입니다. 폴트는 파울이에요. 서비스 규칙을 위반한 경우나 한 선수가 셔틀콕을 연속해서 투터치죠. 2번 이상 친 경우, 경기 중 셔틀콕이 네트 밑을 통과한 경우,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1점을 주죠. 왜? 폴트는 파울, 진 거니까. 근데 레트는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경기 중에 셔틀콕이 심하게 손상돼서 되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코트로부터 셔틀콕이 넘어왔을 때 그리고 선심이나 주심이 반칙 상황을 못 봤어. 그러면은 1점을 헌납하는 게 아니라 재경기, 레트,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배드민턴의 경기 방법과 규칙이죠.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 폴트, 풋폴트, 오버핸드, 인, 아웃이 어떤 의미로 경기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이 중에 인과 아웃 노란색으로 된 인과 아웃은 라인을 기준으로 두고 셔틀콕의 어느 부분이 맞을 때 인과 아웃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넣어주세요. 자, 단식과 복식의 서비스 영역 차이입니다. 왼쪽 게 단식이고요. 오른쪽 게 복식이죠. 단식 서비스 라인은 사이드는 짧게 엔드라인 D는 길게 복식 서비스는 사이드 라인은 길게 엔드 라인은 짧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는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근데 기능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네요. 하이 클리어는 수비의 목적으로 엔드라인 끝까지 보내는 목적으로 합니다. 높게 치겠죠. 그리고 스매시 아니야 위에서부터 하죠. 드롭샷은 스매시와 하이 클리어의 중간 정도 드라이브의 중간 정도의 샷인데 마치 스매시처럼 가다가 드롭샷은 아래로 떨어지는 천천히 공이 떨어지는 공을 얘기하고 드라이브는 나의 눈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위치로 일직선으로 가는 걸 드라이브라고 하고요. 스매시는 아래로 눈에서 땅바닥으로 깊게 꽂히는 것을 스매시 그리고 푸시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네트 앞에서 짧게 끊어치는데 드라이브의 짧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푸시 헤어핀은 네트 앞에서 네트 앞까지 살짝 넘겨놓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알면서 경기를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자, 경기 중 지켜야 할 풋워크의 기본입니다. 중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안전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용해야 할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첫 스텝을 내딛는다. 이 배드민턴이란 운동 자체가 구기 운동 중에 공 속도가 가장 빠른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스텝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공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풋워크를 하는 내내 셔틀콕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복장을 잘 갖춰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 매너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합 전후
상대 선수와 인사 및 악수하기. 상대 선수에게 셔틀콕을 예의 있게 넘겨주기. 내가 졌어. 우리 코트에 공이 떨어졌어. 그러면 줘야 되잖아. 그럼 끌어가지고 아래로 밀어서 주는 게 아니라 셔틀콕을 들어서 손으로 네트 위로 넘겨준다든지 아니면은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서 위로 보내준다든지 위로 쳐주는데 아무데나 팍 쳐가지고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정확히 상대방 선수에게 넘겨줘야겠죠. 이런 것들. 학교 환경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코트를 정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죠. 복식 경기에서 전략과 전술 발휘하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롱 서브, 숏 서브, 숏 서브도 왼쪽으로 넣냐, 그 정방향으로 넣냐, 역방향으로 넣냐 이런 것들이 있죠. 상대방의 서비스 시 우리 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경우 서비스 공략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상대 선수가 숏 서브를 할 것 같아. 앞에 가볍게 숏서브를 넣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마치 준비를 멀리서 하고 있다가 서브를 하는 순간에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푸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푸시를 하는 척 하면서 앞에 살짝 헤어핀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공략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감상편을 써주시면 돼요.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2대2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치기 어려운 공은 어느 구석으로 가는 공보다 어느 양 사이드 구석으로 가는 공도 힘든데 치기가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 나와 내 그 메이트 사이에 오는 공들 내가 쳐야 될지 아니면 내 친구가 쳐야 될지 모르겠는 공들 그런 공들이 받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대팀 두 선수의 실력 차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두 번 쳐보면 느껴져요. 아, 한 선수에게 이 선수가 좀 리턴될 확률이 적다라는 생각이 되는 선수에게 공을 몰아주는 거예요. 딱딱 몰아줘서 그 친구는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실력이 좀 덜하겠죠. 덜한 친구가 분명히 있죠. 이 친구에게 공을 몰아줘서 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수업 중에 언젠가는 얘기하게 될 텐데 이 라켓이라는 샤프트나 이런 라켓들은 대부분 탄성 이런 합금으로 돼 있어요. 합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볍지만 탄탄해. 탄탄하면서 또 약해.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휘둘러서 친구 코나 눈을 맞았을 때 코가 부러질 수 있어요. 샤프트가 참 웃긴 게 라켓이 웃긴 게 엄청 빠른 속도의 셔틀콕에 맞아서 부러지기도 해요. 약한 것 같죠. 하지만 셔틀콕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엄청난 힘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셔틀콕을 던져가지고 라켓으로 맞춰서 친구를 맞춰보겠다. 그건 정말 위험한 행위겠죠. 그렇죠? 자, 다음 배드민턴 복식 경기의 전술적 대응의 장점은 무엇일지.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응이에요. 두 선수가 반 코트씩 나서 가운데 서가지고 한 코트씩 반반씩 전담하는 거죠. 이는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탑앤백 앞뒤로 쓴다는 얘기죠. 두 선수가 앞뒤 코트를 분담했을 때 어떨 때 이렇게 쓰게 되는가라는 것을 감상평에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이호정 선수와 이용대 선수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쓸 때가 있고 탑앤백으로 쓸 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언제 쓰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간 실력 차이가 클 때 사용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로테이션 대응은 탑앤백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 하는지 한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우리 팀이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하이 클리어를 할 때, 스매시를 할 때,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건데 하이 클리어가 공이 떴어. 상대방이 쳤는데 공을 떠가지고 하이 클리어 했으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야. 반반씩 맡아. 근데 상대방이 스매시를 했어. 그러면 누군가 앞에를 맡아줘야 되잖아. 누군가 앞에서 받아줬어. 그러면 뒤에가 비죠. 그때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하이 클리어를 쳤다, 스매시를 쳤다 이렇게 됐으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탑앤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겠죠. 경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내용 정리. 이렇게 배드민턴 경기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습을 되짚어 봅시다. 축구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런 것들은 축구라고 하고요. 배드민턴만 보죠. 배드민턴 경기에서 셔틀콕을 치고 난 뒤에 홈 포지션으로 이동해서 상대방 스트로크에 대비한다. 왜냐면 안정된 그 스트로크, 안전된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그 배드민턴 코트의 정 가운데로 오는 것을 홈 포지션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요. 자, 오늘 스포츠화 표현은 여기서 다음 시간에 스포츠화 표현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 경쟁 활동을 마쳤는데 선생님이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뒤에다가 그 경기 영상을 붙여줄 거예요.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영상을 붙여줄 건데 그걸 보고 오늘 감상평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오늘 했던 배드민턴의 그 시그널 심판 시그널에 대해서 그 정리해